41번 밑줄근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우표는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 바로 1948년에 5월 10일에 있었던 바로 50 총선이죠. 자, 이걸 통해서 재헌 국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재헌 국회는 당연히 헌법을 만들고, 자, 이 선거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임기는 2년이었는데, 이 재헌 국회의 핵심적인 법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헌법 외에. 바로 친일파 처단을 위한 반민법 제정과, 그다음에 또 하나 농지개혁법이 있죠. 예.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부 구성에 있어서 특징은 재헌 헌법은 국회에서 뽑았습니다. 예. 국민의 직접 선거가 아니라 국회 간선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고,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자,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운영이 되었다. 자, 이게 틀린 것이 되겠네요.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제로 운영이 된 것은, 일단 이것을 규정한 것은 4452 개헌이 있었죠. 아, 죄송합니다. 4452 개헌이 아니라 이제 그 발췌 개헌이라는 게 있죠. 최초에 여기에 처음으로 이제 양원제를 규정을 했는데, 여건상 이루어지진 않았고, 실제로 양원제가 운영이 된 것은 바로 제2공화국, 그러니까 4.19 혁명 이후에 3차 개헌에 의해서 운영되어진 그러한 국회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5.16 군사정변 전까지 이 민의원과 참의원의 그 양원제로 운영이 됐었고,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예, 이게 틀린 것이죠. 정답은 요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채 출마했다. 바로 제주 4.3 항쟁 때문에 제주도에서 이곳이 선출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해서 귀속재산 처리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일제가 남긴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지개혁법으로, 그 다음에 그 자산, 공장 이런 것 등은 여기 나온 것처럼 귀속재산 처리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의원과 참의원의 그 양원제로 운영이 된 것은 바로 장면 정부가 이거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었었죠. 예, 바로 제2공화국 4.19 혁명 이후에 박정희 5.16 군사 정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42번 가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은. 자, 뭐 여기 보면 한 척의 배로 많은 인명을 대피시킨 빅토리아호 뭐뭐 전쟁 중에 흥남철수. 예, 12월에 있었던 1950년 6.25 전쟁이죠. 자, 하나씩 보면요. 여기 국민방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6.25 전쟁 중에 흑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방위군 사건과 그 다음에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1951년 요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데, 지가증권을 싸게 매각하는 지주. 자, 지가증권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농지개혁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자, 농지개혁은 앞서 문제 나왔지만, 이제 그 농지개혁 법안이 통과가 된 것은 1949년 6월이지만, 이것이 이제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 이걸 조절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시행령을 거쳐서 농지개혁이 시작이 된 것은 1950년 6.25 전쟁 바로 직전에 이게 이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6.25 전쟁을 중에도 뭐 일부 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은 6.25 전쟁 이후가 되겠죠. 6.25 전쟁이 1950년 6월 20일에서 1953년
7월 27일까지니까요. 그래서 농지개혁이 대략 한 요때부터 6.25 전쟁 직전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 한 1957년도까지 그리고 뭐 약간 그러니까 이제 수복지구 이런 데까지도 이제 넓혀서 이제 추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중에 농지개혁이 추진이 됐던 것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되는 방공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휴전협정에 따라서 포로들이 이제 그 석방이 되는데, 원래는 이제 그 방공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휴전협정 중에 이제 그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원래 있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당시 이승만 정부는 이거를 거부를 하고 유엔사의 그러한 동의 없이 그냥 방공포로를 전격 6월 18일날 50년이나 53년 휴전협정 바로 한 달 전이죠. 전격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큰일 나게 된 거죠. 이제 휴전협정이 이제 물거품이 되니까 이승만 정부가 요구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전쟁이 더 길어지면 더 손해니까요. 예. 그래서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7월에 끝난 다음에 10월 달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정답은 뭐 쉽게 2차 미소 공동위원회. 미소 공동위원회는 이제 그 1946년 3월에서 5월이 1차, 그 다음에 그 이듬해 5월에서 이제 8월까지 이제 유엔으로 상정되기 전까지 2차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이제 미소 공의와 그 다음에 한국의 단체, 남한의 단체, 협의 대상 단체 이 문제를 놓고서 미소 간에 대립이 있어서 결렬이 됐었죠. 자, 그래서 2차 미소 공동회의가 개최된 것은 1947년 5월이니까 해당이 안 되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3번 가정부 시기에 있어서 사실 오는 것은 여기 2.28 민주운동 기념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2.28 민주운동 기념일, 그 다음에 3.15 선거, 1960년 정 부통령 선거에서 그 부정선거가 굉장히 심했죠. 이미 그 전에 이미 부정선거의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대구 지역에서 이러한 것을 이제 그 거부하는, 즉 여기에 보면은 민주당 부통령 장면 유세가 있는데 유세장에 학생들이 가지 못하도록 당시 학생들은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했었죠. 예. 그런데 이걸 못하도록 학생들의 그 시위를 막게 들켰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를 하고 시위에 나서는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요즘 2.28 이 민주운동 이것이 시험에 자주 연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3.15 부정선거 바로 이승만 정부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의 흑역사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것은 이제 신국가보안법 파동, 이 반공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정적들을 많이 이제 제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조봉암 사건이래 가지고 진보당의 당수이자 대선에 나와서 이승만을 크게 위협했던 이 진보당을 해체하고 조봉암을 간첩 해면시켜서 전격 처형한 사건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인데 평화통일로를 주장하는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이 되고 결국 처형까지 당한 것이죠. 당시 이승만 정부는 강력한 반공주의로서 북진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평화통일이라는 거 주장한 것은 뭐 빨갱이죠. 당시 속된 말로.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경향신문 폐간이라든지 비판적인 야당신문. 자, 프로야구가 6개 구단으로 출발했다. 1982년 전두환 정부 때죠. 전두환 정부 때 뭐 프로야구, 프로축구 뭐 다 출범했죠. 배구 뭐 등등, 농구. YH 무역 노동자들이 야당 당사, 당시 신민당 김영삼이 당수로 있던, 여기서
농성을 하는 게 바로 YH 무역공 사건인데,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김영삼을 이제 제명시키게 됩니다. 왜 이걸 허용을 했느냐? 그러자 김영삼의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 바산에서 반유신 시위가 있게 되죠. 이게 부마 항쟁이 되겠죠. 결국 11.6 사태로 인해서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된 게 바로 그 시작점이 YH 무역 여자 노동자들의 그런 농성 사건이 되겠습니다. 상해 저항하를 명분으로 삼청교육대가 설치되었다. 이것도 뭐 전두환 정부와 관련돼 있죠.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으로 관련자가 탄압받았다. 이게 바로 이거는 이제 그 박정희 정권, 이승만 정권이 이제 이른바 뭐 사법살인, 뭐 조봉암 진보당 사건이라면 박정희 정부 때는 이제 인혁당, 인혁당 사건이 있고, 또 이제 또 10년 후에 또 인혁당 재건 사건이 이제 유신체제 중에 또 있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4번 가나 헌법이 제정된 시기에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자, 여기 쭉 보면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직선제로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기는 4년이고, 자, 대통령의 계속직은 3기에 한한다. 3선개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3선개헌이 박정희 정부 때는 1969년에 있었죠. 그 이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그 1954년 11월에 그 이른바 그 유명한 4.4.5입 개헌이 있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이 대통령의 그 연임제 제한 2번 이상 못하는 거, 이거를 풀었죠. 근데 박정희 정권 때 이 3선 개헌이 가능하게 했고, 이것도 부족하다. 한 번 더 영구 집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여기 나의, 자, 대통령 임기는 6년이고, 연임 제한 조항 아예 있지도 않죠. 대통령이 또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대통령 간선제가 되는 것이죠. 이른바 유신 헌법이 있겠죠. 1972년 10월에 있었습니다. 요 사이에 역사적 사실, 박정희 정부 시기, 이걸 찾는 것이 되는데, 뭐 박정희 시기를 뭐 이렇게 좀 워낙 길다 보니까 요 사이로 한정시킬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이제 박정희 정권이 아닌 것부터 먼저 제외시켜보죠.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된 것은 김영삼 정부 때죠. 1995년. 그 다음에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그 1948년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고서 얼마 안 돼서 제주 4.3 항쟁 이걸 진압하기 위한 국군 중에서 또 여수 순천에서 또 이제 그 좌익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이건 이제 이승만 정부가 되겠고, 자, 일부 군인들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이게 이제 1961년인데, 이거는 박정희 정권이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될 수가 없죠. 군사정변 일으키고 약 만 2년 동안 이제 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금이 1972년 7월 4일이 되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때 통일의 분위기가 아주 띄워졌죠. 그래서 박정희가 국민들에게 이제 아주 인기가 많았겠죠. 그 여세를 몰아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신헌법이 국민투표로 통과가 된 것이죠.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전개되었다. 이게 이제 1964년에 있었는데 서울의 계엄력이 떨어지기도 했죠. 한일 국교 정상화가 1965년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1965년에 체결이 되는데, 뭐 요런 정도까지는 알아둬야 될 것 같으네요. 그렇지만 7.4 남북공동면 남북 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연도를 외우니까 요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45번 다음 뉴스에 사건이 있었던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전태일 부신 사건. 자, 박정희 정부 시기죠. 1970년에 있었는데 노동운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요 문제는 일단 이제
그 시기 어떤 그 경제적 각 정부 시기의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을 이제 물어보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게 3점이에요. 자, 이번 시험은 아주 그 좀 잘 모르는 구석탱이에서 어떤 그런 연도적인 것을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근데 딱 봐도 1번 한평고구마 저도 정확한 연도를 잘 몰라요. 예, 그렇지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3조 호황 이거 이제 전두환 정부 시기죠. 1980년대 후반. 예. 미국과의 자유무역전 FTA, 한미 FTA, 노무현 정부 시기, 2007년. 경제협력개발기구, 뭐 이것도 뭐 김영삼 정부 하면은 금융신명력에 자주 레퍼토리죠. 자주 나오는 1996년. 자,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최저임금제가 전두환 정부 때에 이제 그 결정이 된 걸로 서로 알고 있는데 그 최저임금위원회가 그거와 연동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당시 박정희 정부 하에서는 뭐 그러한 것이 막 그 뭐 굉장히 뭐 열 몇 시간씩 일하고 뭐 그런 쥐꼬리만한 월급에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더라도 전두환 정부 시기 이후가 되면은 이런 최저임금이 나온다든지 또 뭐 좀 더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복지 이런 쪽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국민연금 김대중 정부 시절이라든지 의외로 이제 건강보험 의료보험은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있었어요. 요거는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의료보험은 박정희 정부 때고 국민연금은 김대중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저기 아닌 건 알 수가 있고 박정희 정부 정답은 그러면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 아무래도 이제 그 농촌이 많이 이제 좀 불이익을 많이 당했었겠죠. 예. 너무 이제 저가로 뭐 수매한다든지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박정희 정부가 왜냐면은 이제 저고가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이거 뭐 식량 문제 해결 못하면은 경제 성장에 큰 불안 요소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농가 부채 뭐 이런 문제 등이 많이 있었었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6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자 부석사의 무량수전에 있는 소조불상이다. 이거는 한능검에서는 이제 사진을 여러 번 기출문제 중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 자상인데 자 뭐 이걸 보고서 뭐 유추해서 할 수도 있는데 얼굴은 풍만한 뱀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뭐 풍만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일단 뭐 2번과 4번은 일단 절대 아니죠. 예. 그리고 2번은 뭐 저도 정확하게 이름 잘 모르겠는데 4번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국보 83호 금동 미륵 보살 반가상이 됩니다. 반가사유상 또는 우리나라의 가장 걸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1번은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건 석굴암 본전불이 되겠고요. 예. 부속사는 아니죠. 그 다음에 3번도 뭐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3번은 소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철불이에요. 이거는 예전에는 이제 그 광주 충국리 철불이라고 불렀었죠. 예. 지금은 이제 그 하남시 쪽이 되죠. 이쪽이 충국리 쪽이 하남시 하사창동 철불이 됩니다. 고려시대 불상이고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예, 아주 근엄한 모습을 되어 있고 어떤 그 이것도 이제 고려시대 불상이긴 하는데 이거랑 좀 약간 영향을 받은 거죠. 신라의 영향을 좀 받은 좀 더 이제 근엄하고 뒤에 뭐 이런 광배 이런 것이 좀 특징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살리타이 몽골 장수죠. 처인성 전투 한 승려가
이게 바로 김윤우고 고려 최고의 무반 직위인 상당군 벼슬을 줬다. 뭐 근데 사양했다 이런 게 나오죠. 바로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 몽골의 2차 침입 당시죠. 잘 모르더라도 몽골의 침략과 관련됐다는 거. 그 다음에 대군과 연합하여 평양을 포했다. 보장왕, 이건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죠. 결국 평양을 포위해서 항복을 청하였다. 바로 고구려 멸망이 되겠죠. 이게 668년이죠. 비국은 이제 비변사가 되는데 적병이 두 차례나 용골산성, 정봉수, 이게 그 정묘호란 때죠. 1627년. 그 다음에 부사 송상현은 이 사람이 이제 동래 부사인데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4월 14일 이제 부산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 첨사 정발,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어서 송상현 등이 적에게 굴복하지 않고 싸웠었죠. 개전 초에.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연대순으로 하자면은 나가라 다가 되겠네요. 예. 자, 47번 순서대로 이런 거 나가라다. 예, 3번이 되겠고요. 48번 라 전투가 일어난 지역. 송상현 동래 부사라고 그랬죠. 동래 낼 게 뻔하죠. 조선 후기 사상 중에서 동래 내자에서 온 내상, 이 상인은 사상으로서 대일무역에 활약을 했었죠. 자, 안승이 왕으로 봉해진 보덕국은 이제 이건 고구려 부흥운동 하렸던 이 사람이죠. 신라 문무왕이 나당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백제 쪽의 그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보덕국을 이제 고구려 유민들을 쪽으로 이주시켰죠. 자, 여기는 익산이 되겠습니다. 전부 지역 차별에 반발해 홍경래가 봉기했다. 그 평북에 보면 가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요 가산은 이제 청천강 쪽이 되겠고, 아까 그 뭐 정봉수의 용골산성, 그것은 이제 그거보다 좀 위에 평안북도 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 해방을 도모했다. 최충원의 산업이니까 개경에 살았겠죠. 예. 1198년 만적이 난 지주 문제철의 행포에 맞서 1년간 소작쟁이 일어난 것은 일자 최대의 소작쟁이 전남 신안의 암태도 소작쟁이가 되겠죠. 예, 1923년에 있었죠. 자, 정답은 1번이고요. 49번 가민주화운동. 한능감의 마지막은 거의 민주화운동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북 간의 통일의 합의문서, 여기 나올 것이고, 각각 민주화운동 3개, 합의문서 3개는 꼭 외워야 되죠. 자, 여기 보면 박종철군 고문 은폐 사건, 뭐 하나 더 하자면 뭐 이한년 열사 사망 사건, 4.13 호원 정치, 이건 이제 전두환 당시 정부가 대통령 간선제 5공헌법이 그랬는데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고, 그래서 호원 철폐, 바로 6월 민주항쟁이 되겠고요. 6월 민주항쟁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통령 직선제, 현행헌법이죠. 이것을 이뤄내고 5년 단임이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기간 한 것은 3.15 부정선거를 원인으로 일어난 4.19 혁명이 되겠고요. 예, 결국 내각 책임제 개헌을 통해서 이제 장면 정부가 들어서게 되겠고요. 야당 총재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이 된 것은 아까 설명을 했었어요. 예, 반유신 투쟁인 부마 항쟁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박정희 정부 붕괴를 가져오게 되었죠. 관련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록된 것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되겠죠. 1980년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결과 역시 4.19 혁명이 되겠죠. 정답은 3번. 50번 다음 선언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을 오는 것은, 자, 뭐 쭉 나와 있는데, 자, 남북 분단의 고통을 겪은 지가 반세기 가까이 50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1990년대에 요게 이제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노태우 정부 아니면 김영삼 정부가 되겠는데, 자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남북 간의 문호를 개방하고 어쩌고저쩌고 쭉 되어 있고요. 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소련, 중국 등 사회주가에서 관계를 개선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아직 수교하기 전인데 이러한 나라들과 개선하려고 한다. 공산권과 수교 뭐 이런 교류를 하겠다. 이게 바로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가 되겠죠. 그 결과 노태우 정부가 1988년 2월에서 1993년 2월까지 있었는데, 소련이 1990년에 수교라고 1992년. 예. 그러면 통일에도요. 노태우 정부 하면 딱 3개 알아두시면 됩니다. 1991년 8월에 남북한 UN 동시가입, 그 다음에 12월에 남북 기본합의서와, 남북 기본합의서가 이 교류 이런 거 많이 하자 이 소리예요. 예.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남북 조조의회를 구성했다. 이거는 7.4 남북 공동선언이 되겠죠. 1972년 박정희 정부가 최초로 남북 간에 합의한 문서죠. 개성지구 건설에 합의하였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가 되겠죠. 2000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최초로 열리게 됐고, 14 남북 정상선언,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거. 자, 아무튼 이거는 이제 김대중 정부, 이거는 박정희 정부. 2차 남북 정상선언, 노무현 정부죠. 2007년. 자, 많이 낚는 거 꼭 나오는 거. 남북 이사건 쪽 고향 방문을 최초 신청했다. 1985년 9월에. 이건 의외로 전두환 정부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63회는 이전보다 조금 난이도 있는 그러한 사례, 저도 이제 처음 접하고 뭐 이런 것 등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선지를 통해서 충분히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63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